앉아서 던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통통이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자신감이 생겨요. 준비됐어요? 다음 식사 시간까지 푹 자요. 오늘은 제가 2년째 하고 있는 놀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사료놀이인데요. 빨리 던져요. 단순하게 사료를 던지면 고양이가 그걸 잡아서 먹는 방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고양이 사냥놀이를 해줘야 할 때 있죠. 특히 다묘 가정은 한 마리 한 마리 정성 들여서 놀아줘야 하지만 힘드니까 일일이 챙겨주기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료놀이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던져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또 사료놀이를 하면 고양이 여러 마리를 동시에 1대1로 놀아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각각 다른 공간으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사료를 던져주면 됩니다. 애교를 멀리 보내고 자녀한테 주고 또 토끼한테 주면 애교가 와 있고 그럼 다시 멀리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를 하면 천천히 먹게 되니까 토하지도 않고 집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 마리도 소외되지 않고 고루고루 사냥을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 넘치는 고양이는 본능이 해소됩니다. 저희 집에도 자냐랑 애교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경험상 제가 땀이 날 정도로 움직여줘야 사냥 반응이 좋지 대충 흔들면 시큰둥해요. 그렇지만 사료놀이는 어느 놀이보다도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으니까 집중을 잘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놀이에 임하고 다 하고 나면 힘드니까 뻗어서 다음 식사 시간까지 푹 자요. 사냥 본능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른 고양이한테 덤비거나 문제 행동을 하기 십상인데 이렇게 잘 놀고 잘 자다 보면 사고 칠 시간도 없습니다. 소심한 고양이는 자신감이 생겨요. 준비됐어요? 일단 방법이 너무 쉽다 보니 소심한 애들도 금방 적응을 해요. 한 알, 두 알, 자기가 직접 잡아먹는 그런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성격이 좋은 쪽으로 변해요. 훨씬 많이 뛰어다니고 자기도 뭔가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물론 고양이가 갑자기 싸움을 잘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는 건 아닌데 까부는 쭈구리까지는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통통이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돼요. 먹으려면 움직여야 하니 당연히 활동량이 많아지고 잡으러 가는 동안에 뱃속에 있는 사료가 불어서 포만감을 느끼는지 그냥 그릇에 담아서 줄 때보다 더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사료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에 2번 정도 하고요. 제한급식을 하고 있어서 밥 시간 30분 전쯤에 사료놀이를 합니다. 먹이는 사료는 요거예요. 웰츠 저지방 다이어트 사료이고요. 이 사료는 식이섬유가 많은 편이에요.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좀 더 느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 집은 애교가 어렸을 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이 약한 편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보니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해야 장 트러블이 줄어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안 챙겨도 이 식이섬유랑 유산균은 꼭 챙기고 있어요.
건사료는 이렇게 조섭류가 높은 사료로 찾아서 먹이고 있고, 습식캔을 먹일 때는 꼭 차전자피 가루를 더하고 캣그라스도 간간히 잘라서 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한 마리씩 던져줄게요. 고양이들이 잘 적응을 하면요, 이렇게 어느 사냥놀이보다 즐거워합니다. 애들 사료만 먹였을 때도 사료놀이를 잘 해왔고, 지금은 습식과 건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사료를 주식캔보다 더 좋아하다 보니까 사료놀이 시간을 약간 간식 시간처럼 더 반기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집사님과 축구놀이를 많이 해본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캐치를 하겠지만, 애교? 적응하는 단계에서는 가까운 곳에 사료를 던져주세요. 축구를 별로 안 해본 애들은 이렇게 소리가 좀 많이 나게 굴려줍니다. 지켜보니까 고양이들이 시각보다는 청각, 후각으로 사료를 찾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위치를 더 잘 파악해요. 일단 고양이들 반응이 좋고 똥을 예쁘게 싸면 좋은 사료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활동량을 늘리고 싶고 체중 감량까지 욕심을 내자면 사료알 모양과 칼로리를 따집니다. 사료알이 얇고 동그란 형태면 좋아요. 여기서 알이 작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작으면 애들이 못 찾거든요. 보면 통통하게 생긴 거 말고 이렇게 자전거 바퀴처럼 얇고 동그란 형태들이 있어요. 같은 중량이라도 이런 모양의 사료는 개수가 훨씬 많으니까 고양이가 더 자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전거 바퀴처럼 잘 굴러가니까 애들이 더 멀리 잡으러 가야 해서 활동량을 늘리는 데 좋아요. 칼로리가 낮은 다이어트 사료로 급여하시면 좋아요. 저는 웰츠 저지방 다이어트 사료를 먹이고 있어서 이 제품으로 비교를 하자면 보통 사료가 4,000칼로리 정도이고 웰츠 저지방 다이어트는 1kg에 3,500칼로리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다이어트 사료를 먹는 게 섭취하는 칼로리는 더 낮죠? 맘마 먹자. 다이어트 사료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웰츠 저지방 다이어트 경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애들 건사료만 먹였을 때도 급여를 했어요. 보통 사료를 한두 달 정도 먹이면 질려해서 다른 걸로 바꿔줘야 했는데 얘는 계속 급여를 해도 기호성이 좋았어요. 어떡해. 아무래도 웰츠는 대포 사료를 사도 안에 소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료 냄새가 잘 보존이 되어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료놀이를 하다 보면 고양이가 흥분하고 점점 부풀고 있어. 집사님도 신이 나서 그 페이스에 따라가 버리면 너무 급하게 먹어서 고양이가 토할 수도 있어요. 한 번씩 이런 푸드 퍼즐이나 잡기 어려운 부분에도 던져주시면서 페이스 조절을 해주세요. 아마도 자율급식 하는 경우에는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양이라도 사료가 옆에 쌓여 있는데 굳이 잡으러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료놀이 하실 때는 그릇을 치워주시거나 아니면 사료놀이 때는 조금 더 맛있는 걸로 주시면 반응을 이끌어내기 좋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